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3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즐겁게 한 주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고 해서 자꾸 제 머릿속에는 말을 천천히 해야지 하다 보니까 말이 잠깐 멈춰졌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시간은 가장 희소 가치가 있는 부족한 자원이다. 피터 드러커. 이 한 줄 명언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감사 스마일은 요즘에 돈보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갖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지 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이 시간을 갖다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시간을 갖다 쓰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시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이 시간을 갖다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희소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랑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 언제 들어가느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창릉 포함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흥동일 전면동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아침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LH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는 이 사진에 창릉 천마을이 들어오게 될 계획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천마을은 늦어도 다음 달 아니면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12월 안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차량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반출을 갖다 하고, 또 여기에 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렇게 원활하게 진출입로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잘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고향 창릉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창릉 천마을 당첨되신 분들은 늦어도 올 10일 안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경제의 김소연 기자님의 기사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축 품위 현상 온다. 올해가 청약 적기 전문가들 조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날 공급 활성화 대책과 내집 마련 전략, 아직도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심한데, 제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 매우기엔 역부족이다. 금리라든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건설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인허가 취득 건수도 줄고 분양 연기도 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청약이 나와 있는 단지를 보시고 입지를 신중히 선택을 해서 특별 공급이라든지 공공분양 등의 정책 혜택을 갖다 활용해서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공공분양에 보게 되면 일반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고 나눔형이 있는데, 저는 먼저 결론을 드리면 일반형을 갖다 받기를 갖다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눔형, 선택형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여건이라든지 종잣돈이라든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저에게 어떤 거를 갖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왕이면 일반형을 갖다가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도 착공이 들어갔는데, 남양주 왕숙지구의 그런 전경의 모습입니다. 올 들어 건설회사의 아파트 인허가 취득 건수가 정말 급감하고 있고요. 준공 실적이 약화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 정말 비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9월 26일 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전국 주택 공급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0% 정도가 감소했고, 1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7%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착공하고 분양이
올해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가 착공도 지금 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고, 분양 또한 40% 정도가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는 무주택자이시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그런 입지를 갖다 선택을 해서 분양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내가 현실성 있게 내가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해서 당첨을 갖다가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입지를 선택을 해서 분양을 갖다가 빨리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 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12월에 사전청약을 앞둔 뉴욕 물량이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마곡 택시차고지, 한강 이남, 위례, 남양주 황수, 그다음에 고양 창릉, 수원 당수 이렇게 나눔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 경기 고양 창릉에 400가구가 나눔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지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기사에는 나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뭐 600세대가 지금 들어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형에서 나눔형으로 됐는지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일단 이 기사, 국토교통부 이 기사로는 나눔형으로 해서 400세대를 늦어도 12월 안에 사전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대방동 군부지, 그 다음에 경기 안양 관양인데, 이 대방동 군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스마일 친한 친구나 지인분들도 대방동 군부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제 고양 창릉에 남아있는 나눔형과 선택형, 뭐 일반형이 어디가 있냐면, 올해 S11블럭하고 B5블럭 이 두 개 중에서 아마 나눔형과 선택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세대수를 보니까 S11이 이제 선택형이 될 것 같고, B5블럭이 지금 나눔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5블럭이 조금 세대수가 좀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00세대, S11이 60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로 받고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 S11이 아마 선택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내심 B5블럭 같은 경우에는 나눔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그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했고, 12월이 아니라 내년으로 지금 밀려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 창릉에 올해 사전청약을 지금 두 곳이 지금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곡 택시 차고지라든지 그다음 위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형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곳은 이 대방동 군부지인데, 이게 그래도 이제 일반형으로 나오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여기가 주목받지 않을까,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공사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청약이라든지 무주택으로 해서 청약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리한 그런 또 유리한 것을 갖다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가 청약이 적기다, 입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당첨 확률, 당첨권인지 당첨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갖다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민간분양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점수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갖다 잘 확인하셔가지고 각자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청약을 갖다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급난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 또 민간 분야 사업성을 늘려주고 인센티브를 당장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올 하반기 12월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청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을 권하고 있고,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분양 문턱이 낮아졌고, 또 시장에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갖다 선호하게 되는데, 공공분양 분양가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공분양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잠시만요.
공공 분양이라든지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요건이 되는 수요자는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지만 선호도가 높고 호재가 있는 지역과 지방분양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리는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첨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가 당첨을 받기 위해서 좋은 입지가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당첨을 받기 위해서 좋은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렇게까지 이제 청약을 갖다 받지는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따져가지고 여기가 또 실거주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따지면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또 내년에 또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잘 분간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분양가는 높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대금 마련을 잘 챙기는 것이 또 좋다라고 이제 한명진 빅데이터 랩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가분들도 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이제 어떤 입지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기사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해 가지고 또 경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반값 아파트, 예전에 원흥 보금자리 주택, 또 서초에 있는 강남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도 분양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만 그런 인기가 더 높았고 원흥에는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어차피 5년, 10년이 지난다고 하면 그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 또 향후 5년이라든지 10년을 내다보고 공공분양을 갖다 받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양을 받게 되면 많은 시세 차익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양 가격보다 내려가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차익을 또 많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그런 입지를 선택을 하시고 아니야 나는 좀 삶의 만족이라든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당첨권의 그런 확률을 갖다 높이셔가지고 그런 입지를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장 다음 달까지 민간에서는 수도권 28,000가구 또 4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지는데 전문가들은 단지 규모와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새 아파트 청약을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사전 청약 물량에 동작구 대방동의 대방동 군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의 한강 이남 300가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고요. 또 대방동 군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공아파트 분양과 같은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강 이남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의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인 토지 임대부 형태로 조성될 전망인데 토지 임대부 주택도 지금 최근에 젊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은 또 종잣돈이라든지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 토지 임대부 주택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정부는 또 임대로 살아본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 아파트도 이제 연말에 선보일 예정인데 부천 대장 400가구, 그다음 고양 창릉 600가구, 아마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진접 2지구 같은 경우에도 300가구 등 해서 1,300가구가 지금 들어가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 창릉은 600세대가 아마 B5가 아니라 아마 S11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아침에 목을 갖다가 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온도가 기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추워서 제가 목이 약간 좀 칼칼합니다. 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헤럴드 경제의 고은결 기자님의 반값 아파트 누가 별로래 마곡 52가구 모집에 6,923명이 몰렸다. 뉴홈 3차 산업청약 평균 경쟁률이 18.6대1, 마곡 10-2 일반 공급 경쟁률은 133.1대1이 이런 경쟁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저는 그렇게 강하게 추천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종잣돈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마 내가 그래도 괜찮아 시세 차익 얼마 보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값 아파트가 또 하나의 또 주거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마곡 10-2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여기도 나눔형이거든요. 일반 공급 경쟁률이 세 자릿수로 지금 찍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마곡 10-2의 일반 공급 52가구 모집에 6,900명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208가구를 공급하는 특별 공급에는 11,000명 정도가 몰려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거의 70대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마곡이라는 특수한 마곡지구라는 우리 서울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많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또 위치하고 있고 공항철도라든지 또 9호선까지도 또 이용하기도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추정 건물 분양가가 3억 1,119만 원이고 토지 임대료가 월 69만 원이다, 월 69만 7,600원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가격이죠.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되시게 되면 뭐 로또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준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지 임대부주택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비싸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상담을 해드리고 또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젊은 분들이든 뭐 40대 50대이신 분들 다 통틀어 제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이 내 집 마련이에요. 특히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20대 30대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20대 30대도 내 집 마련,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 집의 그런 중요성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더 많이 또 몰리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은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눔형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리 갈매 역세권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나눔형은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의 시세의 70% 수준이고요. 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의무 거주를 하고 이제 만약에 환매 말 그대로 매도 시에 시세 차익의 70%를 갖다가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30%는 LH가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1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에 되어 있는 3억 정도를 이제 정확하게 하면 3억 5천 정도를 갖다가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1억 5천은 LH가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LH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5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이라든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형을 갖다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일반형을 가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나눔형도 좋은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해서 분양가의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데, 일반형은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억에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6억에 분양을 했다. 그래서 15억이 됐다라고 하면 4억을 갖다가 고스란히 본인이 그런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택형은 6년간의 임대 후에 이제 거주해가지고 임대료가 마치고 난 다음에 분양 전환되는 건데, 그 분양 전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세하고 뭐 감정가랑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 전환했던 게 원흥에 보면 도려울 3단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세 대비 싸게 또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형도 또 좋은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일반형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나눔형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종잣돈이라든지 기타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선택형.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경쟁률로 따지게 되면 일반형, 그 다음에 나눔형, 선택형 순으로 해가지고 경쟁률이 좀 그렇게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고향 창릉에 이제 올 12월 달에 이제 이런 선택형이 공급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400세대가 B5블럭이 될지 아니면 그게 일반형이 될지 나눔형이 될지 모르는데, 이 기사의 자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 창릉에 400세대가 나눔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지금 나눔형이 S3블럭밖에는 현재는 없었던 건데 추가적으로 B5블럭이 나눔형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달에 확인되고 그 전에 알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공공분양이 민간분양보다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 그리고 또 입지가 또 민간분양에 따라가지고 민간분양보다 더 좋은 입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창릉역 컴팩트시티에 들어오는 입지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S5, S6, A4 신흥희망타운 이 3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GTX역에 있는 S10블록이라든지 M6블록, M5블록 정도의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창릉 천마을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도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막연하게 3기 신도시가 이제 뭐 지금 뭐 토지 보상이 뭐 어찌 된다, 뭐 천마을 착공이 뭐 추석 명절 전에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시기는 2030년이 아니라 2035년에서 40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이 또 걸려요. 신도시가 들어오는 건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다 완성이 되는 게, 근데 창릉 천마을이 2027년 8년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따지게 되면 2038년이거든요. 그런다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여유 있게 지금 뭐 내 집을 매도해가지고 전세로 있다가 창릉으로 들어오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시고, 삼성벨트라든지 창릉벨트, 뭐 화정이나 행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뭐 내 집을 매도하는 걸 또 기다리셨다가 창릉 착공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저 믿고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제가 12월 사전청약을 앞둔 뉴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고향 창릉에 나눔면과 서택형 이 두 곳이 사전청약 되면 제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남 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 시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고향 창릉 부천대장 뭐 남양주 왕숙 여러 가지 인천 계양 여러 가지 그 신도시를 갖다가 선택에 그 물망에 놓고 어떤 곳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단연코 저의 원픽은 고향 창릉이라는 말씀 드리고, 창릉 3기 신도시의 전문가 감사 스마일이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빠르면 뭐 7년 후에 창릉에 가서 제가 부동산을 갖다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고 복 받으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